안녕하세요. 정글북의 풍가전입니다. 오랜만에 무협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무협 작품 리뷰가 아니라 무협 지식 소개입니다. 최근 웹툰, 웹소설이 활성화되면서 10대 청소년들도 무협을 꽤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이 무협에 등장하는 정의나 개념들을 다 이해할까 싶었거든요. 저도 입문 당시에는 무협을 이해하는데 개념이 생소해서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협소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무협소설에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과 정의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하는 기획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무리민들의 무공수련 단계를 규정하는 용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류무사는 무공에 갓 입문했거나 건각술, 보법 등 문파에서 입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무공들을 수련하는 무리민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수련한 무사들은 일반적인 내공신법을 기초적인 것만 배운 상태죠. 사실 내공이랄 것도 없어서 적을 상대할 땐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들은 실력이 떨어지기에 규모가 큰 성이나 도에서는 활약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지 않은 작은 현 단위 지역에서 무관을 열어 무리민이 되려는 수강생을 가르치면 합니다. 아니면 작은 표국의 표사 또는 세가의 미사로 활동하기도 합니다. 무협소설에서는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NPC 같은 존재로 무협소설의 주인공들도 대부분 시작 단계에서는 이 분류에 속합니다. 무공을 익히고 이류에 접어들면 비로소 무인 취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벼로를 가질 수준은 아니며 문파 내 혹은 현단위 마을에서나 조금 알려진 정도입니다. 입문 과정의 기본적인 무공을 숙지한 상태고 문파의 특정 무공을 수련하지만 완숙도와 디테일은 부족합니다. 내공은 대략 10년 전으로 축적하고 있으며 문파나 세가의 분타주, 향주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거나 인류 고수인 당주나 대주 밑에서 전투원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기도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청강검 같은 걸 들고 다니죠. 개인 능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강호의 가장 많은 무리민들이 이 계급에 속해 있으며 문파나 세가 역시 이들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파나 세가 수뇌부들은 문파를 발전시키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이류무사 중에서 재질이 탁월한 이들을 발탁해서 인류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합니다. 이미 이때부터 소속 문파나 세가의 고위급 인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류무사는 문파 내 문파의 전투에서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희생을 하지만 절정고수와 만나면 1초에 저 세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삼류무사와 마찬가지로 NPC나 마찬가지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재능이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바로 인류무사입니다. 사실 인류무사 중에서 10% 내외의 인물들이 인류에 도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범한 무인들이 가장 바라는 경지를 알 수 있죠. 이 단계 이후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능력과 지력이 아예 다르거나 인간을 초월한 독심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문파나 가문의 무공을 제대로 익히고 있으며 내공도 반갑자 이상, 무인에 따라서는 일갑자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류 수준의 무사라면 대부분 내공을 축적한 내가 고수지만 드물게 외가 기공을 익힌 고수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철포삼, 금종조, 13태보 횡령과 같은 외공을 익히고 있는데 전신 피부가 단단해서 병장기에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다만 통백권이나 격산타우의 무공을 알고 있는 내가 고수라면 이들의 몸에 상처 하나 내지 않고 내부를 박살낼 수 있죠. 인류 고수가 될 수 있는데도 무림의 외가 고수들이 드문 이유는 이들이 몸 어딘가에 조문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무공마다 사람마다 위치가 다 다른데 삼척동자가 건드려도 바로 죽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밀로 합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외공을 익히기 꺼림칙하겠죠. 인류고수는 무기를 본인의 손에 맞도록 공들여서 제작합니다. 부대 문파의 경우에는 한 번 받은 무기는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걸 명예로 생각하죠. 이 단계부터는 검, 도, 륜, 편, 판관필, 부 등의 다양한 무기를 기호에 따라 골라 사용하게 됩니다. 검을 무기로 사용할 경우 검 끝에서 검기를 발사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무리민들의 대결에서는 불과 몇 치의 간격 안에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검기를 뿜어낼 수 있는 능력은 큰 장점이 됩니다.
성 단위의 지역의 이름과 벼로가 알려져 있고 성 내에서는 고수로 대접받습니다. 인류 중에 절대의 경지에 근접한 고수는 다른 성에도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양혈이 불룩해져서 외관상으로도 고수라는 증거가 뚜렷합니다. 가문의 무공이든 비급의 무공이든 자신을 대표하는 동문 무공을 소유하고 있어서 싸운 뒤에는 그의 무공이라는 흔적이 남습니다. 익힌 무공의 깨달음이 뛰어나거나 초절정 고수의 도움을 받거나 영약을 먹는 기연을 얻을 경우 임독양맥을 타통해서 절정고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임독과 동맥은 무리민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임맥은 회음혈에서 앞쪽으로 백회혈까지 연결된 경맥으로 음의 기운을 관장합니다. 동맥은 회음혈에서 등 쪽으로 백회혈까지 이르는 경맥을 이야기하며 양의 기운을 관장합니다. 절정고수가 되려면 기를 단전에 축적해서 내공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태어난 후 몸 안에 축적된 불순물들로 인해서 인맥과 동맥이 생사연관에서 막혀서 서로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막힌 맥을 틀어야 내공을 빠르게 축적할 수 있고 진교의 순환도 몇 배나 원활하기에 모든 무리민들은 임독양맥 타통이 꿈입니다. 인맥과 동맥이 연결되고 생사연관이 뚫리면 소주천이 가능해집니다. 기가 막힘없이 돌기 때문에 장시간 무공이 가능해지고 내공도 비약적으로 쌓을 수 있습니다. 소주천을 완성한 후에는 대주천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독양맥 타통 과정에서 몸에 대한 충격이 크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실패할 경우에는 기혈이 역류하거나 심한 내상을 입고 주화인마에 빠져서 장애를 갖게 되죠. 임독양맥 타통과 환골탈태는 동반할 수도 있고 환골탈태가 나중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협에서는 생사연관만 뚫려도 주인공급이었는데 신무협과 판무시대로 들어오면서 파워 인플레가 높아져서 이제는 이 정도 수준으로는 조연도 쉽지 않습니다. 인류 고수들은 9대 문파의 1대 제자 혹은 2대 제자 중 무공이 강한 자들이며 5대 세가나 중소문파에서는 당주나 대주급으로 활약합니다. 사실상 각 문파의 주력이자 전투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고수들 중에서는 전략적으로 2명 혹은 그 이상의 숫자로 합격진을 익힌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이길 수 없는 절정고수와 싸울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각 문파 고수들이 고심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소림사의 18라한진, 108라한진, 무당파의 삼재진, 오행검진, 실성검진, 화산파의 매화검진, 육합검진 등이 해당합니다. 이런 진들에 갇히게 되면 절대고수라도 본연의 능력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에 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류 고수들 중에서 절정의 벽을 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단전과 내공 운영의 변화입니다. 절정 고수들은 하복부의 하단전뿐만 아니라 상단전과 중단전을 열어서 몸 전체의 경락에 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발바닥의 용천혈과 정수리의 백회혈을 통해 천지기운과 자신의 내공을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한계를 초월하며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눈이 밝아지고 감각이 예민해져서 몇백 미터 밖의 나무에 풀벌레가 앉아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움직임을 슬로우 모션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공이 마르지 않은 경제이기에 장시간 싸워도 내공이 딸려서 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선 이들은 환골탈태를 거치게 됩니다. 환골탈태란 뼈를 바꾸고 태를 바꿔 쓴다는 의미로 몸속에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전부 빠져나오고 기와 혈맥이 완벽하게 정리되며 피부와 외모, 골격도 흠잡을 것 없이 깨끗해지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를 느끼더라도 금방 회복되죠. 이들이 운기조식을 할 때는 삼화취정 현상이 나타납니다. 삼화취정은 글자 그대로 기가 3개의 꽃 모양을 이루며 정수리에 모인다는 뜻인데요. 수련자의 정, 기, 신이 조화롭게 결합된 상태를 상징합니다. 높은 수준의 정신적 깨달음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공의 허점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들의 내공은 최소한 몇 갑자 이상입니다. 1갑자는 60년을 의미하는데 운기조식을 60년간 미친듯이 노력해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내공이 1갑자인데 좀 이상하죠. 대부분 20대에 불과한 무협소설 주인공들은 어떻게 자기 나이에 수십 배나 되는 몇 갑자 이상의 내공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작가들은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만년설상, 만년화리, 인형설상, 공청석유처럼 영약을 먹는 겁니다. 영약을 먹으면 단번에 몇 갑자의 내공을 얻을 수 있다는 설정이죠. 이렇게 얻은 몇 갑자의 내공을 단번에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무공을 통해서 시간을 들여 녹여야 합니다. 절세의 영약들은 극음 아니면 극양 한쪽에 치우친 성질이기에 그냥 먹으면 얼어 죽거나 불에 타 죽습니다. 음과 양의 성질을 가진 두 가지 영약을 동시에 먹거나 아니면 두 가지 상반된 기운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내공심법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격체전력이라는 비결을 통해 내공을 전하는 겁니다. 절정고수가 죽음이 눈앞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평생 내공을 고스란히 후인에게 전달합니다. 내공을 전수한 전수자는 모든 기운이 소진돼서 죽게 되죠. 전수받을 때 막대한 고통이 따르지만 한나절 만에 몇 갑자의 내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보다 편하고 빠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도나 사파가 즐겨 쓰는 방법인데요. 흔히 체온보양, 체양보음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성의 전기를 흡수해서 자신의 내공으로 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전기를 빼앗긴 남녀는 미라처럼 바짝 말라 죽습니다. 전기를 흡수한 고수는 세월이 흘러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할 경우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물로 삼아야 하기에 무림공정으로 평생 추적당하며 살 각오를 해야 합니다. 절정고수들은 자유자재로 내공 수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류고수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절기를 시전합니다. 풀을 밟고 달리는 경공인 초상비, 우리를 차고 강을 건너는 등평도수, 눈 위를 걸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 답설무흔, 소리를 6방향으로 울리게 해서 자신의 위치를 숨기거나 적을 혼란시키는 전음기술인 육합전성을 구사하죠. 무기에 강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검을 사용하면 검강, 돌을 사용하면 도강이 되는 거죠. 인류고수의 검기는 적을 베는 데 그치지만 검강을 만들면 강철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수들의 호신강기조차 쉽게 꿰뚫어 버립니다. 무기와 하나가 되고 무기 안에 자신을 감출 수도 있습니다. 검객의 경우 검과 몸이 하나가 되는 신검합일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절정고수는 무림에서 200명 미만일 겁니다. 강호에 몸담은 수십만 명의 무림인들 중 절정고수에 속하는 이들은 구대 문파의 장문인이나 장로, 거대 세가의 가주, 마교와 사파의 호법이나 장로, 전대 은거기인들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0,000명 중 1명꼴이네요. 돌연 끝에 절정의 벽을 넘어선 고수들은 화경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인류에서 절정에 드는 것보다 절정에서 화경에 드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을 얻거나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부상을 당하거나 현경고수의 조언 등이 있어야 그 벽을 깰 수 있습니다. 화경의 고수는 강호에서 수십 명이 됩니다. 이들이 운기조직을 할 때에는 오기조원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기조원 현상이 일어나면 기의 흐름이 머리 위에 5개의 오색 고리를 형성합니다. 오장의 기운이 조화롭게 모여 정수리에 집중된 상태로 흩어져 있던 기가 하나로 모여 강력한 에너지를 형성한다는 점을 상징합니다. 이 5가지 기운은 오행과 연결되며 수행자의 신체와 정신의 균형을 이루도록 합니다. 삼화 취정이 내적 에너지의 조화와 정신적 성장에 초점을 맞춘다면 오기조원은 자연의 기운까지 다스리는 더 높은 경지를 나타냅니다. 오기조원을 이루면 오행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서 더 강력하고 다양한 무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외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반박비진이라는 현상으로 태양열도 밋밋해지고 전혀 무공을 익히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됩니다. 무공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기교와 외형적인 힘을 초월한 경지로 가공품이 원목으로 돌아가듯 본질로 돌아가는 철학적 상태입니다. 반박비진과 헷갈릴 수 있는 단계로 반로환동이 있습니다. 반로환동은 늙은이가 아이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으로 젊어지는 현상입니다. 남자의 경우 평생 여자를 가까이 할 수 없는 동자공을 절정 단계까지 익히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체양보험을 하거나 혹은 주안과를 먹을 경우에 생길 수 있습니다. 반로환동과 반박비진은 외관상으로는 비슷하게 보여도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화경고수들은 물리법칙을 거부합니다. 주변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을 내공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허공선물을 펼치며 강기를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일부 화경고수들은 검강을 뛰어넘어 검환을 펼치기도 합니다.
검화는 검기를 구형으로 압축하여 적에게 뿌리는 무공인데요. 강기를 압축한 형태이만큼 파괴력도 엄청나서 원거리의 적을 공격하거나 다수의 적들을 제압할 때 사용합니다. 검화는 만화 드래곤볼의 주인공들이 뿌려대는 에너지파와 비슷합니다. 현경의 벽을 바라보는 화경고수들은 검환을 넘어서 이기어검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화경고수들에는 구대문파 중 소림, 무당, 화산파 정도의 장문인과 전대의 은거기인들이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경고수들은 무림에서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희귀한 존재들로 마교주나 소림사, 무당파의 전대고수, 주인공, 신비세력 주인 정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혼자이므로 천하제일을 거론할 수 있고 내공이 최소 5갑자 이상이며 10갑자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의 수련 수준을 등봉조국이라고 하는데 산의 정상에 올라 극한에 이른다는 뜻으로 학문, 기술, 무공 등에서 최고 경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내공이 질적으로 변화되어 거의 신선의 경지에 가까워지고 대자연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공의 경지가 아니라 인간 한계를 초월하는 철학적, 정신적 경지를 상징하며 동양 철학의 완성된 인간상을 반영합니다. 현경 초입에 들어선 검객은 검에 내공을 실어 의지대로 움직이는 이기어검을 사용합니다. 대개의 검법은 초식대로 펼치기에 몇 탑을 지나면 눈에 익어서 막을 수 있지만 이기어검은 자유곡선을 그리며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데다 속도도 조절할 수 있기에 막는 게 불가능합니다. 현경의 끝에 도달한 고수들은 무기가 필요 없습니다. 뜻만으로 상대를 없앨 수 있는 의형살인의 경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뜻으로 무형의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죠. 현경의 끝에 도달한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인간 세상의 갈등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한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단계인 우화등선을 택합니다. 21세기 발로 한동전의 주인공이 추구했던 경지이기도 합니다. 우화등선의 경지에 도달하면 사망 시 유체를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고 합니다. 거의 신선인 셈이죠. 이 정도 위치에 오른다면 무림의 모든 권력과 인간사가 다 하찮게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절대무유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지를 무림에 실현하려는 경우입니다. 아직도 인간의 오욕 칠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인데요. 이 부류는 자신을 중심으로 거대한 세력을 만들어서 무림을 지배하려 나섭니다. 마교나 사파, 전통세가의 가주들이 바로 이런 경우에 속하는데요. 설사 뜻을 이룬다 한들 결국에는 고독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우화등선에 재차 도전할 것 같습니다. 90년대 이전 새로 쓰기 박스본 구무협에서는 절정고수도 고작 서너 명 정도 등장하는 설정이었습니다. 신무협에 들어오면서 절정고수를 뛰어넘는 초절정고수가 등장하면서 서서히 파워 인플레가 시작됩니다. 2000년대에 데이트를 친 전동조의 판타지 무협 묵향에서 화경, 현경이라는 생소한 정의가 처음 등장하면서 본격적인 파워 인플레 경쟁을 유발합니다. 판타지 무협 시대로 넘어오면 현경 위에 생사경이니 여의경이니 하는 개념들이 생겨난 이유죠. 그런데 굳이 그래야 할까 싶을 정도로 각 단계별로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작가 자신도 제대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 생사경이니 여의경의 단계면 무협소설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쳐다만 봐도 적이 죽을 수 있는데 재미가 있을까요? 그저 차별화를 위한 차별화에 불과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만족 못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경지가 나올지 궁금하기는 합니다. 오늘은 기획특집 시리즈 무협 다시 보기 1편 니네가 무림인을 알아 편을 다뤄보았습니다. 저도 나름 무협 고인물에 속한다고 생각했는데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개념이나 정의가 모호하고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네요. 영상 속 내용들은 다양한 작품과 자료들을 참고로 한 것이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오류가 보이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리즈 2탄 무림 세력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고 유용했다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